낙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엄연한 불법이죠. 그런데 의료계에선 한 해 낙태 수술이 7, 80만 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낙태죄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낙태 문제를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수민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왜 여성들이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지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윤 기자가 낙태 수술을 하고 있는 그 병원 그리고 여성들을 좀 취재해봤죠. 네, 제가 직접 만나봤는데 다들 저마다의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한 20대 여성은 당장 결혼을 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낙태를 선택했고 아이가 있는 엄마들은 현실적인 이유로 아이를 포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원 준비하고 있었어요. 경제활동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랑 월급이 한 250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그 돈 가지고 셋째까지 키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죄책감이 좀 컸었죠, 그래도. 네, 그런데 낙태를 하려면 사실상 낙태 수술을 한 병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불법인데 그런 병원을 쉽게 찾을 수가 있던가요? 네, 최근에 정부가 이제 낙태 수술 관련 단속을 하면서 저도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간단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한두 번 만에 당장 병원들을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낙태 수술을 해준다는 병원과 접촉을 해봤는데 병원에 메일을 보냈더니 1분도 채 걸리지 않아 답장이 왔고 이후 2분 만에 낙태 수술이 결정됐습니다. 기록이나 이런 게 아예 안 남는... 네, 몇 주 되셨는데요, 수수가? 6주요. 남자친구분하고 같이 동반하셔야 되고요. 예전보다는 잘 의술이 발달해져서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세요. 네, 그런데 지금 병원 상담 직원이 보니까 기록이 아예 남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 병원에서 수술을 하면 의료 기록이 당연히 남는 거 아닌가요? 네, 정상적인 의료 수술이라면 기록이 남아야 하는 게 정상이겠죠. 하지만 병원에서는 오로지 현금 결제라는 방법으로 불법의 흔적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병원과 임산부만 아는 비밀이 되는 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 사고가 나더라도 고스란히 낙태 수술한 여성의 몫이 되는 거고요. 신고도 당연히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친구 같은 경우는 20대 초반에 임신을 해서 저랑 같이 산부인과 갔었는데 계속 그 마취제의 부작용 때문에 이제 엄청 구토하고 힘들었는데 이걸 의료진한테 항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짚어봐야 될 게 성폭행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전병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우리도 낙태를 허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법도 지금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바로 1973년 제정된 모자보건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거센데요. 대표적인 예외 조항인 성폭행의 경우 병원은 성폭행을 입증하라고 환자에게 요구하고 이제 확실한 입증 자료를 요구합니다. 성폭행 입증에만 2달에서 길게는 1년까지 걸리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피해 여성들조차 이제 불법 수술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성폭력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고 경찰에서 사건이 검찰로 가고 법원에 가서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네, 그러니까 성폭행 입증하는 데만 너무 오래 걸려서 기다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니까 정말 법에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낙태를 둘러싼 이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상황이잖아요. 각 단체의 입장이 굉장히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네, 먼저 여성계 같은 경우에는 일정 주수 이상의 네. 낙태는 허용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여성계는 현행 낙태죄 처벌이 남녀 불평등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이제 남성은 낙태죄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네, 실제 제가 만난 여성들도 나홀로 임신과 그리고 낙태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들이 힘들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에 애인이 임신 중절을 2번 했었어요. 입덧 아닌가라고 막 의심할 때 임신 아니야? 임신 그렇게 쉽게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임신이었고 임신을 여자 혼자서 하는 게 아닌데 왜 나 혼자만 힘든 거지? 그 사람은 저렇게 쉽게 떠날 수 있는데 네, 반면 천주교는 낙태는 살해행위라며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네. 있고요. 법조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낙태 예외 사유를 규정한 모자보건법부터 우선 손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성폭행이나 유전병 같은 경우 예외 사유를 인정해서 낙태를 허용하고는 있지만 이게 굉장히 느슨하던가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좀 다시 점검해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군요. 그러면 좀 대안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해외 사례를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칠레 같이 낙태를 전면 네. 금지했던 이 남미 국가들도 최근에는 조건을 완화해서 일부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낙태를 13주 기준으로 허용해주고 있기도 한데요. 네, 그러니까 임신부가 원하면 13주까지는 낙태를 이제 무조건 허용해준다 이런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같이 낙태가 합법화된 나라도 이제 상담을 의무화하고 상담이 끝난 뒤에는 숙려 기간을 거쳐서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 사례를 무조건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들 나라들은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청와대가 낙태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죠. 여성이나 태아냐 이런 이분법적 문제를 떠나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한 때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수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하셔야 되고요. 전보다는 잘 의술이 발달해져서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세요. 네, 그런데 지금 병원 상담 직원이 보니까 기록이 아예 남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 병원에서 수술을 하면 의료 기록이 당연히 남는 거 아닌가요? 네, 정상적인 의료 수술이라면 기록이 남아야 하는 게 정상이겠죠. 하지만 병원에서는 오로지 현금 결제라는 방법으로 불법의 흔적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병원과 임산부만 아는 비밀이 되는 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 사고가 나더라도 고스란히 낙태 수술한 여성의 몫이 되는 거고요. 신고도 당연히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친구 같은 경우는 20대 초반에 임신을 해서 저랑 같이 산부인과 갔었는데 계속 그 마취제의 부작용 때문에 이제 엄청 구토하고 힘들었는데 이걸 의료진한테 항의할 수가 없어요. 월급이 한 250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그 돈 가지고 셋째까지 키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죄책감이 좀 컸었죠, 그래도. 네, 그런데 낙태를 하려면 사실상 낙태 수술을 한 병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불법인데 그런 병원을 쉽게 찾을 수가 있던가요? 네, 최근에 정부가 이제 낙태 수술 관련 단속을 하면서 저도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간단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한두 번 만에 당장 병원들을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낙태 수술을 해준다는 병원과 접촉을 해봤는데 병원에 메일을 보냈더니 1분도 채 걸리지 않아 답장이 왔고 이후 2분 만에 낙태 수술이 결정됐습니다. 기록이나 이런 게 아예 안 남는 네, 몇 주 되셨는데요, 수수가? 6주요. 남자친구분하고 같이 때만 너무 오래 걸려서 기다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니까 정말 법에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낙태를 둘러싼 이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상황이잖아요. 각 단체의 입장이 굉장히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네, 먼저 여성계 같은 경우에는 일정 주수 이상의 네. 낙태는 허용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여성계는 현행 낙태죄 처벌이 남녀 불평등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이제 남성은 낙태죄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실제 제가 만난 여성들도 나홀로 임신과 그리고 낙태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들이 힘들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에 애인이 임신 중절을 2번 했었어요. 입덧 아닌가라고 막 의심할 때 임신 아니야, 임신 그렇게 쉽게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임신이었고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짚어봐야 될 게 성폭행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전병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우리도 낙태를 허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법도 지금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바로 1973년 제정된 모자보건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거센데요. 대표적인 예외 조항인 성폭행의 경우 병원은 성폭행을 입증하라고 환자에게 요구하고 이제 확실한 입증 자료를 요구합니다. 성폭행 입증에만 2달에서 길게는 1년까지 걸리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피해 여성들조차 이제 불법 수술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성폭력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고 경찰에서 사건이 검찰로 가고 법원에 가서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네, 그러니까 성폭행 입증하는데 낙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엄연한 불법이죠. 그런데 의료계에선 한 해 낙태 수술이 7, 80만 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낙태죄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낙태 문제를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수민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왜 여성들이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지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윤 기자가 낙태 수술을 하고 있는 그 병원 그리고 여성들을 좀 취재해봤죠. 네, 제가 직접 만나봤는데 다들 저마다의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한 20대 여성은 당장 결혼을 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낙태를 선택했고 아이가 있는 엄마들은 현실적인 이유로 아이를 포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원 준비하고 있었어요. 경제활동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랑